네, 설명회를 시작해도 될까요? 예. 중상고 설명회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학교 선정이 이제 10시쯤에 발표가 됐을 거고, 보통 이제 1순위로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1학년 인원이 한 33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인원은 아마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영어과를 맡고 있는 김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학교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하는 설명회가 조금 긴장이 돼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걱정도 되고, 이제 보니까 학생들도 몇몇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정보를 위해서 빨리 움직이는 학생들은 여기서 이미 등급이 하나 정도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적인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사람이 직접 나올 때는 이 화면에 얼굴 띄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이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저 정도면 그래도 많이 다르진 않죠. 네, 제 간단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형구고요. 이제 남학생들을 좀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많이 맡게 됐어요. 저는 실제로는 동생이 없습니다. 위에 형밖에 없는데, 그냥 제가 좀 형처럼 보였는지 학생들이 형형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이상했었는데,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고마워서 그냥 제가 제 스스로를 형구 형이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네, 지금 현재 두각에서 중상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EBS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요 근처에 이제 있는 어학원인데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KNS라는 학원에서도 중산고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사실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 이제 두각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그 강사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인터넷 같은 데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영어 김형구라고 치면, 제가 사실 공무원 쪽 강의를 좀 오래 했었어요. 해커스라는 학원에서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가까이를 공무원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수능을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인터뷰했던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간 적도 있어요.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저는 올려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KBS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정확한 절차로 소송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좀 약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학생들도 요즘에는 물론 강의도 잘해야 되고 교재도 좋아야 되고 모든 것들 다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저 사람을 좀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학생들 요즘에 또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렇게 좀 누구를 멘토로 따라가야 될 생각이 잘 안 들 때 조금 멋있는 어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요 얘기 그만하고 중산고 얘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건 과연 중상고 영어가 어떻게 나오는가. 모든 과목 다 중요하고 사실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고 그리고 수능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수학은 언제나 중요한데 다른 과목의 중요도가 조금씩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간 거라는 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전형적인 시험에 예로 드는 건 작년 1학기 기말고사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학기 기말, 중간,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도 있는데 하필이면 1학기 기말이냐? 1학기 기말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도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1학기 중간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등급도 5등급제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이어도 처음부터 미친 듯이 어렵게 낼 필요는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는 당연히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등급 조정을 위해서 기말부터 보통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면서 난이도가 약간 변형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학기 기말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법 문제는요, 대략 6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도 역시 6문제입니다.
독해 문제 비중이 되게 많았다가요. 이번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독해 문제는 20문제, 전에는 27문제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20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장 문제, 우리 서술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2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형적인 걸 하나 가지고 제가 먼저 예시를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는 이제 작년도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에 모두 문제 출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4개를 제가 놓고 한번 평균을 내서 대략적으로 중상고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어법 문제가 전에는 좀 적었어요. 2점 몇 문제였습니다. 2023년은요. 근데 2024년은요. 6문제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어법 문제들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이 어법이랑 비슷합니다. 5.75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비중은 원래 27점 몇 문제였다가 22.25문제로 독해 비중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알고 있는 게 내신 문제에서는 독해 문제 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을 가를 수가 없어요. 독해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독해가 수능에는 어렵다고 하던데요.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그런데 내신은 처음 보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산고는 내신에서 지문 안에서의 내용 변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맡았던 영동고 같은 경우는요. 원문 앞뒤에 원래 있던 내용들을 더 추가로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못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력을 파악하기 때문에 원래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잘 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중상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장 문제는 1.5문제로 대략 2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문항수는 이 정도 확인하셨으면 문항수가 엄청 적은 것도 아니고요.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서술형하고 이 선택형과 합쳐서 35문제 정도면은 요 동네에서는 적당하다라고 하고요. 40문제가 넘어가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상고 영어 시험의 특징, 제가 두 번째는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는 요거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보통 선택형 문항이 적게는 27문제에서 많게는 34문제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30문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 그러니까 한 6문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항수고요. 우리는 배점이 중요하죠. 배점은 8대1을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가 80점, 그리고 서답형 문제가 20점입니다. 이렇게 그냥 점수로만 나눠봤을 때는 선택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택형은 기본기예요. 기본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급이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9등급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1등급 4%, 2등급 11%라고 하는 요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급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치열했었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1등급을 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1등급 밖으로 넘어갔을 때 낭떠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멘토 학생 올 텐데 이 멘토 학생 성적 관리 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성적 관리를 하는 학생이 지금 5등급제로 갔으면 그 학생은 1 뒤에 점도 안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1등급 뒤에 점이 찍히지 않는 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 배점 20점에 해당되는 서답형에서 분명히 등급은 갈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좀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어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사실 중산고는 교과서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1학년은 교과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상고는 어떤 교과서 쓰는지 영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
학생 딱 이렇게 앞쪽에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보는 친구 말고 앞에 저 보시면 돼요. 맞아요? 예, 그 친구. 예. 친구 혹시 중산고 영어 교과서 뭔지 아시나요? 능률김은 이제 작년까지 이제 바뀌어가지고 YBM으로 바뀌었어요. YBM 박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영어로 1, 2로 진행하는데 이제 공통영어 1부터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시중에 좀 있으면 참고서 같은 것들이 풀릴 거기 때문에 그게 풀리고 제가 확보를 하는 순간부터는 저는 이제 교과서에 미친 듯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교과서 비중이 중산고는 요 근처의 학교 치고는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되면 제가 선생님이라면 교과서 많이 낼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많이 풀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노다지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내실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대한 비중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릴게요. 보통 중산고의 교과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일단 지문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뒤에 쫙 이어져 가지고 여기 A부터 K까지 총 몇 개죠? 제가 세웠어요. 11개입니다. 11개 중에서 뭘 물어본다고요? 어법상, 문맥상 어색한 것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몇 개인지를 물어봅니다. 보통 조금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포기하고 신께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등급을 챙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찍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도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아무거나 때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능에서 물어보는 포인트 위주로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의 수능의 어법 문제는 단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몇 번 문제죠? 29번 문제죠. 그 29번 문제에서 밑줄 그어져 있는 5개에 해당되는 포인트는 보통 우리가 전체 수능에서 출제되는 걸 12에서 15개 정도의 포인트로 봅니다. 그걸 벗어나서 이상한 문법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심한 컴플레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의 가이드라인을 그동안 잘 따라왔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볼지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빠르게 봐야 돼요. 그 빠르게 본다라고 하는 건 스피드가 있어야 되고요. 스피드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뛴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서 어디에서 물어본다는 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ing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그리고 이게 준동사라고 하면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이렇게 훈련된 상태로 따라락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게 된 문제가 바로 저런 문제입니다. 네, 어법은 이런 문제 아까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6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휘 문제 한번 볼게요. 어휘 문제가 이 중산고에서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데요. 약간 좀 재밌게 만들었어요. 퀴즈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혀 등급과 관련 없이 편하게 볼 땐 재밌는 퀴즈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은 죽을 맛이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문을 준 다음에 그 지문 안에서 어휘를 찾으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어휘를 찾는 게 이렇게 영영풀이를 준 다음에 찾습니다. Having, showing, or expressing strong emotions or beliefs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기 부모님 중에서 영어를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영역으로 덜컥 줬을 때 이거 바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우리말로 우리말 뜻을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2번째, 3번째, 그리고 4번째까지 물어보고요. 거기에 각각 들어가는 요 자리에 스펠링 숫자를 주고 거기에 또 정확한 스펠링을 썼을 경우에 이 자리를 A, 이 자리를 B, 그 다음 C, D로 한 다음에 요걸 또 묶어가지고 5번째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키는 정말 쌍욕이 나오는 그런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그동안 한 문제씩 거의 나왔어요. 이 마지막 건 좀 요즘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으면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P-E-E-L, 그래서 peel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학생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도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해했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답안지를 걷어가시는 일이 실제로 준비 없는 학생들에게는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출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영영사전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맨날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브리타니카 영영사전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브리타니카 영영사전. 그래서 저도 보통 영영풀이를 만들어서 단어장을 줄 때 그 브리타니카를 1순위로 하고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수를 더 떠서 요즘에는 단어를 변형시킨 것까지도 영영은 물어보기 때문에 변형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눠줬던 중상고등학교 복화책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영영풀이를 제가 다 적어놔서 이거를 학생이 찾으려면 사실 시간이 엄청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중상고 학생이 두각의 형구형말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시든 간에 영영풀이가 들어가 있는 단어장이 제공됩니까?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건 전 필수라고 생각해요. 출처를 알았으면 이제 뭐 암기해야죠. 근데 암기를 제가 매번 반복적으로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학생들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복학킹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퀴즈 대회도 열고 상금도 5만 원 실제로 싸줬어요. 이따가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휘 문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는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중상고 독해 문제는 변형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부담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뒤쪽에 조금 원래 나와있던 글에서의 부분을 조금 집어넣고 거기서의 빈칸을 물어보기 때문에 무조건 외운다고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 독해에선 드리고 싶고요. 독해는 일단 기본기가 중요해요. 우리 아이에게 기본기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 학력평가가 있죠. 학력평가 1등급이 나오면 사실 기본기가 조금 있는 거고요. 조금 있는 거고 정말 마지노선은 저는 2등급이라고 봐요. 정말 마지노선은. 2등급이라고 하는 건 80점대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점수를 받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작 문제 제가 가볍게 좀 보여드릴게요. 영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를 주고 요거는 요약문의 형태로 물어보는 건데요. 문제가 이런 게 어려워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어를 맞춰봐 이런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을 조금 알려는 줄게. 그래, 앞에 있는 스펠링 하나 정도 줄게. 이게 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구분 차이. 그러면 보통 학생들 먼저 difference를 떠올립니다. 아싸 difference 했더니 칸이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정답은 distinction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군을 빨리 넣고 갈아 넣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더 어려웠어요. 사실 이 자리에 전환하다라고 하는 말로 transition 들어가야 되는데 transition은 보통 명사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동사로 물어봤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솔직히 답은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학교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 열심히 연구하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정리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네, 킬러 문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료집에도 실어놨던 건데요.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방금 같이 요약문 문제였는데요. 여기 요약문에 들어갈 자리가 although the conscious mind 어쩌고 저쩌고 이거 부사기 때문에 얘는 동사 앞에 부사 쓰는 거 어렵지 않고요. 뜻 자체가 겉으로 피상적으로 그래서 이건 superficially 집어넣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건 저도 솔직히 학생 시험지를 받고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 한참 고민하다가 혹시라고 생각했던 게 impair 손상시키다라고 하는 말에 ed를 붙인 impaired였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요건 꼭 한번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총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학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독학할 수 있는 법 말씀드렸죠. 다른 과목을 버리면 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암기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물론 암기해야 되는 건 있어요. 교과서 1, 2과는요. 거의 암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개정교과서고 그리고 교과서 출제 비중이 높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외의 부교재나 그리고
출제되는 모의고사까지 모두 암기한다.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뒤늦게 각성해서 남학생들이 꼭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또 속으시겠습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정말 결단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분산으로 그냥 무조건 다 때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분산하는 게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석 물론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저는 파이널 자료로 마지막에 모의고사 3회분을 실제 시험과 똑같은 폰트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제가 직접 출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와 공감, 남학생들은 특히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요. 선생님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물론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듣는데 둘 중에 조금 더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한 성적인데요. 94점.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이때 중간고사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많은 학생을 데리고 작년에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과 대화 나눈 건데요. 이제 한 학기 마무리했을 때 평균 90점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2등급 끝자락에 아마 걸쳤던 걸로 기억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했던 성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3회차를 맨 첫 번째는 순한 맛, 두 번째 매운맛,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형구맛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요. 순한 맛은 전 배포용으로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에만 오셔도 제가 연락처만 확보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수업 안 들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배포용이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강을 그 다음에 하셨고요. 91점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아름다운 결과만 저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1타가 누군지 아마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저도 뭐 그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못지않게 아니면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친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상금, 큰 상금, 학생에게 현금 5만 원이면 많은 돈이죠. 저한테도 제 용돈 이렇게 뜯어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이거든요. 학생에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산고 영어 수업은요. 일요일 개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거기에 띄워놨던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문법을 어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법 관련 무료 특강을 2월 달에 할 예정인데 요거 날짜는 좀 미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고 말 그대로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Q&A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또 할 수 있게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요. 궁금한 부분은 저한테 이따가 또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의 김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